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인사와 함께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2 아들, 중3 아들 둘 키우는 학부모 이영애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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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강원풍명고등학교에서 3년 동안 학교폭력 및 학생생활 지도 담당 부장으로서 근무하고 있는 인성부장 장진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상남도 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학교폭력 담당 장학사 조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학교 폭력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키는 방법 제2탄. 오늘은 선생님들이 직접 경험하고 겪고 있는 학교 폭력 사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야기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을 학교 폭력에서 예방할 수 있을지, 지킬 수 있을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영상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보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내 거야! 아니, 내가 먼저 공 잡았잖아! 아침에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사소한 말다툼으로 밀치고 넘어지는 사건이 있었어요. 일어나, 괜찮아? 아이들의 싸움은 끝났습니다. 미안하다는 한마디면 충분했으니까요. 아니야, 나도 욕해서 미안해. 자, 악수. 하지만 어른들의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두 아이의 보호자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네, 학교입니다. 네. 선생님, 준서가 우리 애를 밀쳤대요. 아니, 먼저 욕한 건 민호 아니에요? 학교 CCTV 확인해 보셨어요? 우리 애가 피해자라고요. 언어폭력의 피해자. 선생님, 준서 편만 들면 저 정말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학교에서 제대로 처리 안 하면 법적으로 갑니다. 아이들은 이미 화해했지만 보호자들은 끝내 법적인 절차를 밟겠다고 합니다. 가해자도 피해자도 모두 우리 반의 아이들인데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거 아이들이 벌써 사과를 하고 끝난 상황인 것 같은데 이 상황에서 이 보호자들의 싸움이 시작이 된 거거든요. 끝낼 수 있는 싸움을 다시 시작하는 요 영상을 보고 이게 보호자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드세요?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이제 아이들이 또 학교에서 다툼을 통해서 또 이제 뭐 아이들의 관계도 발전되고 하는데 아마 그 영상을 보니까 우리 아이가 좀 많이 당했다. 피해가 아주 크게 당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도 만약에 아이들의 상황을 보지 않고 가정에서 전달받았다 그러면 우리 아이가 피해를 엄청나게 크게 받았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오해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히 우리 애를? 이런 생각도 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더 욱한 감정이 막 저도 이렇게 감정이입이 될 것 같은데 영상에 본 것처럼 아이들의 싸움이 그냥 다 무마가 될 수 있는 상황인데도 어른들의 감정 싸움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어떻게 좀 많은 편인가요?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많아지고 것 있어요? 같습니다. 네. 그 이유가 이제 학교 폭력이면 이제 대입에도 또 반영이 되다 보니까 좀 많은 문제점이 좀 유발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다 우리 애가 잘못이 없는데 혹은 이렇게 경미한 걸 가지고 학교 폭력을 신고해야 되느냐부터 시작해서 화해가 끝났는데 학부모님께서 싸우셔가지고 결국은 학교에 전화 와서 민원도 제기하시고 그리고 결국은 서로 간에 가족 이제 싸움이 돼가지고 그리고 대려 학생들이 다시 와서 학교 폭력을 신고하고 싶다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학교 폭력이라 하면 어떻게 저희가 정의할 수 없겠지만 누가 봐도 사소한 걸 가지고 학교 폭력을 신고해서 결국 가족 간의 관계에서 가족과의 불화가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여기서 장학사님, 우리 영상에서처럼 아이들끼리 그냥 싸운 게 이게 학교 폭력이 되는 건가요? 좀 궁금해서. 네, 사실은 피해를 입었다라고 하면 학교 폭력으로 사안 접수가 가능합니다. 지금 두 학생은 일상으로 돌아가서 잘 지내고 있지만 그것을 지켜보는 보호자의 의견이 피해를 입었다라고 주장을 하신다고 하면 저희는 학교 폭력 사안으로 접수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해결책이 될까요? 가장 좋은 해결책은
부모님이 한 걸음 물러나 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네. 지금 아이들은 일상으로의 회복이 다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가장 좋은 방법은 학교 폭력으로 사안을 접수하기보다는 우리 아이가 저런 상황이 되었을 때 친구에게 욕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친구를 밀치지 않는다. 이런 교육적인 방법으로 지도해 주시기를 당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우리 선생님께서는 학교 폭력에 관련된 업무를 보고 계시잖아요. 쉬운 일은 없겠습니다. 그래도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힘든 점이라면 또 수도 없이 많겠지만 그중 제일 힘든 게 아까 보신 것처럼 이게 학부모 민원 대응이 제일 어렵습니다. 저도 자식을 키우는 입장이라서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가해 관련 학생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님께서는 왜 우리 애가 잘못한 게 아닌데 혹은 우리 애를 왜 가해자를 만드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가 많으시고 피해 관련 학생 학부모님께서도 우리 애가 피해를 입었는데 왜 그 가해 학생 편을 드느냐, 우리 애를 좀 보호해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민원을 제기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유를 잘 설명해 드리더라도 조금 민원을 좀 격하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학부모님들께서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는 게 저희 선생님들도 우리가 매뉴얼대로 학교 폭력을 진행하는데 다른 데서 잘못 오인된 정보를 갖고 오셔갖고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가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선생님에 대한 신뢰가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당부도 같이 말씀드렸네요. 네. 자, 학교 폭력 사안 처리 과정이 엄청 이렇게 복잡하고 힘든 것 같아요. 사안 처리 과정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좀. 학교 폭력이 발생하면 우선 즉각 사안 보고를 한 다음에 초기 대응을 합니다. 이후에 저희가 1차 확인서를 작성하고 그 이후에 바로 학교장 결재를 내어서 교육청에 안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최대 7일 이내에 분리 조치를 하고 있고 그 사이에 우리가 전담 조사관을 배정할 것인지 피해 관련 학생과 가해 관련 학생에게 물어본 다음에 요청을 하면은 저희가 전담 조사관이 배정되어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조사가 완료된 다음에는 저희가 자료를 다 모은 다음에 학교에서 전담기구를 개최하게 됩니다. 이건 학교 내에서 학교 폭력 사안에서 회의하는 기구인데 이 학교장 자체에게 요건 4가지가 있습니다. 그 4가지를 전담기구에서 개최해서 회의를 진행한 다음에 전담기구에서 4가지 요건에 대해서 결과를 내어서 결국은 자체 해결할 것인지 아니면 상위기구에 회부를 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사실 제가 요약해서 설명해 드렸지만 그 사이사이 과정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학교 폭력 담당자들도 굉장히 혼선이 있고 이게 자칫해서 잘못 대응하게 되면은 결국은 교사도 그리고 학교에도 문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신중하게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참 어려움이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 이 학폭위를 신뢰하지 못한다는 보호자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같은 학부모 입장에서 우리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신가요? 그 학부모로서 신뢰하지 못하는 건 우리 아이가 피해를 한 10개 받았는데 왜 인정을 9개, 8개 주냐. 맞아요. 왜 이거 축소 은폐하는 거 아니냐. 우리 아이의 받은 피해를 왜 이렇게 공정하게 해주지 않냐. 이런 어떤 그 의구심들도 있어서 신뢰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심의위원회 구성 절차라기보다는 네.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안내를 해드리는 게 네. 학부모님한테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 전문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교원위원들이 있고요. 그리고 변호사, 의사처럼 전문 영역 지식을 가지신 전문가 위원들이 계십니다. 그렇게 저희는 전문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심의위원들로 구성을 해서 심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전문성과 공정성 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그리고 심의를 개최를 할 때 우선적으로 되는 거는 공정성과 신뢰성, 전문성 확보입니다. 네. 그리고 혹시나 사안이 개최 요청이 왔는데 그 학생과 나랑 심의위원이랑 뭔가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다면 저희는 그 위원은 그 심의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학부모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개인데 나는 왜 7, 8개밖에 인정이 안 되지? 우리 아이는 이렇게 피해를 호소하는데 이렇게 반응을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피해 학생은 이러한 피해를 받았어. 가해 학생은 나 그거 안 했는데 라고 하면 사실
사실은 사실관계가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피해 사실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떠한 근거로 조치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축소나 은폐가 아니라 사실관계를 확인을 했고 그 사실관계에 의해서 학교 폭력인지 아닌지 판단을 했고, 그렇지만 이게 사실은 인정이 되지만 학교 폭력에 이를 만한 정신적인 신체적 피해가 있지 않았다 하면 학교 폭력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선생님, 학생들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또 가장 일선에 계신데 우리 학폭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당부의 말씀을 주신다면? 좀 고민되는데 너무 많습니다. 많지만 우리 학폭이란 것은 학생뿐만 아니라 우리 교육 공동체 모두가 노력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학교 폭력이 발생하는 이유는 서로 간의 이해 부족과 서로 간에 대한 관심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 공동체 모두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학교 폭력이 확실히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교사의 입장에서의 고충이나 어려운 점을 좀 들어봤거든요. 이 이야기를 듣고 학부모 입장, 보호자 입장은 또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 선생님들이 굉장히 고생하고 계시구나. 네, 네. 이번 기회에 알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학교 폭력의 피해자, 가해자 모두 다 우리 반에 있는 선생님 제자잖아요. 어떤 그 학부모님들의 어떤 그 반응이나 대응에 있어서 이렇게까지 신경을 쓰시는지 몰랐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적으로 잘 주도하시기 위해서 애쓰시는 모습에 대해서 오늘 또 알게 되어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 또 이야기 함께 나눠주시는 장학사님 입장에서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 경남교육청에서도 우리 이렇게 힘드시고 고생하시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한 번 더 고심해야 되겠다라는 시간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선생님 너무 수고 많으시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신 우리 선생님들 위해서 박수 한번 부탁드릴까요? 우리 아이들을 학교 폭력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는 가정과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 우리 모두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오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